미친 듯이 터지는 수백 개의 카메라 플래시, 귀를 찢을 듯한 웅성거림, 단상 한가운데 죄수복을 입은 서혜윤이 무릎 꿇은 채 바들바들 떨고 있다. 그녀의 손에는 빛을 잃은 조잡한 가짜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들려있다. 혜윤의 동공이 지진 난 듯 흔들린다. 악에 받쳐 찢어지는 목소리로 아니야, 이거 다 함정이야. 저 여자가 꾸민 짓이라고, 내가 아니라고. 혜윤의 시선이 공포에 질려 객석 중앙을 향한다. 그곳에 우아한 블랙 정장을 입은 박순옥이 얼음장처럼 차가운 표정으로 서 있다. 순옥의 손에는 경매장 조명을 받아 눈부시게 빛나는 진짜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들려있다. 낮지만 압도적인 목소리로 끝났다. 서혜윤, 내가 만든 그 역겨운 가짜 인생도, 내가 훔쳐간 우리 가족의 30년도. 순옥이 다가올수록 혜윤은 숨이 막히는 듯 꺽꺽거리며 뒷걸음질 친다. 장내가 순식간에 숨 막히는 정적에 휩싸인다. 순옥이 코앞까지 다가와 혜윤을 내려다본다. 그 서늘한 눈빛에 혜윤이 완전히 압도당한다. 혜윤의 귓가에 대고 싸늘하게 속삭인다. 환영한다. 내가 버린 그 시궁창 같은 바닥으로 돌아온 걸.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음을 울리는 감동 사연으로 돌아온 88 극장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주인공들에게 전해지는 따뜻한 등불과 같답니다. 지금 어느 곳에서 저희와 함께하고 계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따뜻한 안부를 들려주세요. 자, 이제 시작합니다. 야, 너 지금 이걸 다 깠다고 내놓은 거야? 내 눈이 장식으로 보여? 이 구석에 물때 이거 어쩔 거냐고. 날카로운 비명이 고급 대리석 욕실 벽에 부딪혀 고막을 찔러댑니다. 번쩍거리는 금색 수전 앞에서 웅크리고 있던 순옥은 어깨를 움찔 떨었죠. 차가운 타일 바닥에 무릎을 꿇은 지 벌써 3시간째거든요. 독한 락스 냄새에 코끝은 이미 마비된 지 오래고 맨손으로 락스물을 찍어 누르며 문질러댄 탓에 손가락 끝은 하얗게 불어 터져 진물이 나올 지경이었답니다. 죄송합니다, 사모님. 제가 다시 한번 꼼꼼히 닦겠습니다. 순옥은 갈라진 목소리로 간신히 대답하며 고개를 더 깊숙이 숙였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건 따뜻한 이해가 아니었죠. 오히려 위에서 내려다보는 서혜윤의 서늘한 시선이 순옥의 뒤통수를 따갑게 내리눌렀습니다. 혜윤은 명품 슬리퍼를 신은 발로 순옥이 닦아놓은 바닥을 툭툭 치더니 들고 있던 아이스 아메리카노 컵을 그대로 바닥에 쏟아버리는 게 아니겠어요? 다시 닦아. 이번엔 내 입고 있는 그 꾀죄죄한 앞치마로 닦아내 걸레 냄새 섞이는 거 역겨우니까. 검은 커피가 하얀 대리석 위로 번져나가는 모습은 마치 순옥에 멍든 가슴 같았습니다. 세상에나 사람이 사람에게 어찌 이럴 수 있을까요? 하지만 순옥은 입술을 깨물며 참아야만 했습니다. 집에 있을 아픈 남편과 전교 1등을 놓치지 않는 기특한 막내 아들 지훈이를 생각하면 이 정도 수모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스스로를 다독여왔거든요. 순옥은 덜덜 떨리는 손으로 젖은 앞치마를 벗어 바닥을 훔치기 시작했습니다. 허리는 끊어질 듯 아파오고 무릎 관절에서는 뚝뚝 소리가 났죠.
그런 순옥의 등 뒤로 혜윤의 비웃음 섞인 혼잣말이 들려왔습니다. 정말이지. 이런 천한 것들은 매가. 약이라니까 냄새 나니까. 빨리 끝내고 나가. 우리 아들 백호 올. 시간 다 됐으니까. 재수 없게 눈에 띄지 말고 알았어? 순옥은 대답 대신 바닥을 더 세게 문질렀습니다.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지만 눈물이 바닥에 떨어지면 또 더럽다 하며 소리를 지를까 봐 눈을 질끈 감았죠. 그저 빨리 이 지옥 같은 집을 벗어나 자식들이 기다리는 집으로 가고 싶은 마음뿐이었답니다. 겨우 청소를 마치고 현관문을 나서는 순옥의 뒷모습은 비에 젖은 낙엽처럼 처량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다 해진 신발을 신고 버스 정류장으로 향하는 길. 시장통에서 파는 제일 싼 콩나물 한 봉지를 손에 꼭 쥐었죠. 우리 지훈이 오늘 시험 본다 그랬는데 힘내라고 고기라도 좀 사갈 걸. 텅 빈 지갑을 보며 한숨을 내쉬는 순옥의 가슴은 천근만 근 무거웠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불길한 예감은 왜 틀리지 않는 걸까요? 집에 거의 다 왔을 무렵 순옥의 낡은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발신인은 아들 지훈이의 담임 선생님이었죠. 네, 선생님. 우리 지훈이가 무슨 일 있나요? 밝게 전화를 받은 순옥의 표정은 이내 석상처럼 굳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선생님의 목소리는 다급하다 못해 절망적이었거든요. 지훈이 어머니, 지금 당장 학교로 오셔야겠습니다. 지훈이가 지금 경찰차에 타게 생겼어요. 순옥의 손에 들려있던 콩나물 봉지가 바닥으로 힘없이 떨어졌습니다. 전교 1등. 법 없이도 살 착하디착한 내 아들이 경찰차라니요? 순옥은 정신없이 학교를 향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리고 숨이 턱 끝까지 차올랐지만 멈출 수 없었죠. 하지만 학교 정문에 들어선 순옥이 목격한 장면은 방금 전 혜윤의 집에서 당한 모멸감보다 수천 배는 더 처참한 것이었습니다. 교복이 갈갈이 찢긴 채 피떡이 되어 바닥에 쓰러져 있는 아들 지훈, 그리고 그 앞에 당당하게 서서 비릿한 웃음을 짓고 있는 낯익은 얼굴. 바로 서혜윤의 아들 강백호였습니다. 백호는 쓰러진 지훈의 머리칼을 움켜쥐며 순옥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아줌마 아들이 우리 집안 명예를 더럽혔는데 이거 어떻게 책임질 거야? 이 자식 이제 인생 끝났어. 지훈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신음 소리와 백호의 광기, 어린 외침이 학교 운동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순옥의 눈앞에 검은 그림자가 드리워지며 세상이 빙글빙글 돌기 시작했죠. 도대체 지훈이에게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그리고 왜 지훈이는 가해자가 아닌 죄인처럼 고개를 숙이고 있는 걸까요? 안 돼요. 우리 지훈이가 그럴 리 없습니다. 선생님, 제발 다시 한 번만 확인해 주세요. 순옥은 자지러지는 비명을 지르며 아들 지훈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차가운 쇠붙이가 아들의 가느다란 손목을 파고들려던 찰나였죠. 방금 전까지 사모님 집에서 바닥을 기며 닦던 그 비참한 손이 이제는 피투성이가 된 아들을 감싸 안으며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경찰관의 표정은 무겁기만 했고 주변에 모여든 학생들의 수군거림은 날카로운 화살이 되어 순옥의 가슴에 박혔답니다. 아이고, 참으로 기막힌 노릇이지 뭡니까. 전교 1등을 놓쳐본 적 없고
길가에 버려진 강아지만 봐도 눈물 찢던 그 착한 아들의 교복은 갈기갈기 찢겨 있었고 얼굴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부어올라 있었거든요. 그런데 말입니다. 정작 가해자인 강백호는 멀쩡한 모습으로 서서 코웃음을 치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백호는 마치 사냥에 성공한 포식자처럼 거만한 자세로 순옥을 내려다보며 입을 열었죠. 아줌마 아들이 우리 학교 여학생을 화장실로 끌고 가려다가 나한테 걸린 거라고요. 내가 우리 학교 여학생 지키려고 정당방위 좀 한 건데 이게 무슨 문제예요? 오히려 상을 받아야지. 그 뻔뻔한 거짓말에 순옥의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지우는 억울함에 목이 메어 말도 제대로 잊지 못하고 엄마, 아니야, 내가 안 그랬어. 라는 말만 반복하며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사실은 이랬거든요. 백호 일당이 지훈을 옥상으로 불러내 서민 냄새난다며 집단 폭행을 가했고 지훈은 그저 얻어맞으면서도 가족을 위해 참았던 것뿐인데 말이죠. 하지만 백호의 집안은 이 학교의 가장 큰 후원자인 사학재단의 실세였고 교사들은 이미 그 권력 앞에 눈을 감아버린 상태였답니다. 그때였습니다. 학교 정문으로 고급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미끄러지듯 들어오더니 서혜윤이 우아한 자태로 내리는 게 아니겠습니까? 불과 1시간 전 순옥에게 커피를 쏟으며 모욕을 주던 그 여자가 이제는 피해자 엄마의 탈을 쓰고 나타난 것이죠. 혜윤은 아들 백호의 옷매무새를 살피는 척하더니 곧장 순옥을 향해 서늘한 눈빛을 쏘아붙였습니다. 어머, 이게 누구야? 우리 집 화장실. 닥던 박씨 아니야? 어쩐지 근본 없는 집 자식이라더니. 감히 우리 아들 학교에서 이런 추잡한 짓을 저질러? 순옥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자존심 같은 건 이미 화장실 바닥에 버린 지 오래였죠. 사모님, 제발 살려주세요. 우리 지훈이 그런 애 아닌 거 아시잖아요. 제발 한 번만 제대로 조사해 달라고 말씀 좀 해주세요라며 혜윤의 치맛자락을 붙잡고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혜윤은 불결하다는 듯 순옥의 손을 거칠게 뿌리치며 덧붙였답니다. 더러운 손 치워. 감히 성범죄자 자식을 둔 주제에. 어디서 큰 소리야? 당장 이 애 퇴학시키세요. 이런 쓰레기가 우리 아들이랑 같은 공기를 마신다는 게 소름 끼치니까. 학교 교무실 안은 삽시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담임교사도 교감도 혜윤의 서슬퍼런 기세에 눌려 고개만 숙일 뿐이었죠. 지훈의 찢어진 교복 주머니에서는 순옥이 아침에 몰래 넣어준 구겨진 만 원짜리 한 장이 삐져나와 땅바닥에 굴러다녔습니다. 고기 한 근 사 먹으라며 쥐어준 그 돈이 지금은 세상에서 가장 초라한 종이 조각처럼 보였거든요. 순옥은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하지만 지훈의 눈동자에는 이미 세상에 대한 깊은 절망과 원망이 가득 차 있었죠. 가해자, 부모의 권력과 돈은 진실을 순식간에 거짓으로 둔갑시켰고 가난한 파출부의 아들은 한순간에 파렴치한 범죄자로 낙인 찍히고 말았습니다. 경찰 조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학교 측은 기다렸다는 듯 퇴학 권고서를 내밀었습니다. 지훈이 공부하며 꿈을 키웠던 그 책상은 이제 누군가에 의해 복도로 내동댕이 쳐졌죠. 순옥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하늘을 우러러보았습니다. 착하게 살면 복이 온다는 말, 정직하게 살면 언젠가 빛을 본다는 그 말들이 다 거짓말처럼 느껴지는 순간이었답니다. 그날 밤 좁고 습한 지하방으로 돌아온 순옥은 잠든 지훈의 멍든 얼굴을 닦아주며 맘몰래 가슴을 쳤습니다. 옆방에서는 택배 상하차 일을 하다 허리를 삐끗해 끙끙 앓고 있는 남편의 신음소리가 들려왔죠. 가난이 죄라는 생각에 순옥의 눈물은 마를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순옥의 머릿속을 스치는 서혜윤의 비웃음 소리와 함께 갑자기 심장이 조여오는 듯한 극심한 통증이 찾아왔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죠. 지훈아, 여보. 순옥은 가족의 이름을 부르려 했지만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의식이 가물가물해지는 찰나 순옥의 눈앞에 서혜윤과 백호 일당의 비열한 웃음꽃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태산도 아니요. 집채만 한 바위도 아니랍니다. 바로 자식의 앞날이 꺾였을 때 아버지가 짊어지는 그 비참한 무게이지요. 순옥이 학교에서 피눈물을 흘리며 아들을 지키려 발버둥 치던 그 시각, 남편 만수 씨는 또 다른 지옥 속에 서 있었습니다. 허리 디스크가 터져 똑바로 서기도 힘든 몸을 이끌고 그는 서혜윤 사모님이 사는 그 으리으리한 저택 대문 앞에 서 있었거든요. 손에는 시장통에서 파는 10,000원짜리 음료수 세트 하나가 들려 있었죠. 평소엔 그 돈이면 우리 식구 며칠치 국거리 고기를 살 텐데 하며 벌벌 떨던 그가 아들의 인생을 위해 자존심을 다 내던진 채 그곳을 찾은 것입니다. 사모님, 저 지훈이 아버지입니다. 제발 한 번만 뵙게 해주십시오. 인터폰 너머로 들려오는 가사, 도우미의 차가운 목소리는 만수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사모님 지금 손님 오셔서 바쁘시답니다. 그냥 가세요. 하지만 만수는 차마 발길을 돌릴 수 없었죠. 내 아들 지훈이가 어떤 아들입니까? 아버지가 허리 아파 누워 있으면 고사리 손으로 주물러주며 아빠, 내가 커서 훌륭한 사람 돼서 꼭 호강시켜 드릴게요 라며 웃던 보물 같은 아이 아닙니까? 그런 아이가 성범죄자라니요. 가해자라니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거든요. 비가 추적추적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만수는 대문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낡은 작업복 바지가 빗물에 젖어 살갗에 달라붙었지만 그는 미동도 하지 않았죠. 1시간, 2시간. 마침내 대문이 열리고 서혜윤의 외제차가 미끄러지듯 들어왔습니다. 만수는 허겁지겁 일어나 차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사모님, 제가 이렇게 빕니다. 차에서 내린 서혜윤은 코끝을 찡그리며 만수를 쳐다보았습니다. 마치 길가에 버려진 오물을 보는 듯한 그 눈빛, 정말이지 사람으로서 할 짓이 아니었죠. 어머, 냄새나게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경비실 불러서 끌어내기 전에 당장 비켜요. 사모님, 우리 지훈이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제가 교육을 잘못 시켜서 그렇습니다. 제발 퇴학만은 면하게 해주십시오. 지훈이 공부가 전부예요, 사모님. 제발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만수는 빗물이 섞인 흙바닥에 이마를 찌으며 빌고 또 빌었습니다. 늙은 아버지의 절규가 빗소리에 섞여 구슬프게 울려 퍼졌지만 서혜윤은 오히려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손에 들고 있던 테이크아웃 종이컵을 만수 쪽으로 기울였습니다. 자비? 그래요. 내가 자비를 좀 베풀어 주지. 당신 아들 때문에 우리 귀한 백호가 정신적 충격을 받았거든. 그 보상 당신이 할 수 있겠어? 당신같이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인간이 무슨 수로? 그리고는 말입니다. 뜨거운 김이 모락모락 나는 커피를 만수의 머리 위로 천천히 부어버리는 게 아니겠습니까? 아, 뜨거워. 만수는 비명을 지르며 고개를 숙였지만 서혜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커피가 만수의 낡은 옷을 적시고 흙탕물과 섞여 흘러내렸죠. 그 광경을 지켜보던 백호는 옆에서 낄낄거리며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찍어대고 있었답니다. 야, 대박. 지훈이네 아빠 완전 거렁뱅이 다 됐네. 야, 아저씨. 거기 땅바닥에 튄 커피도 아까우니까 핥아 드셔야지. 가난한 주제에 고급 커피 마셔보니 어때요? 세상에 어찌 이리 악마 같은 자식들이 있을까요? 만수는 모욕감에 온몸을 부르르 떨었지만 아들의 퇴학 통보서를 생각하며 다시 한번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예, 사모님, 제가 다 잘못했습니다. 시키는 건 뭐든 하겠습니다. 제발, 우리 아들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만수가 흙탕물 범벅이 된 손으로 혜윤의 구두를 닦으려 손을 뻗자 혜윤은 질겁하며 그의 손을 구두 굽으로 짓밟아 버렸습니다. 어디서 이 더러운 손을 대. 재수없게 정말. 그날 저녁 온몸이 젖어 덜덜 떨며 돌아온 남편 만수의 모습을 본 순옥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너리에는 말라붙은 커피 자국이 가득하고 손등은 구두 굽에 찍혀 피가 맺힌 남편. 그리고 옆방에서 퇴학 통보서를 붙들고 소리 없이 오열하는 아들. 순옥은 깨달았습니다. 이 세상은 착하게 산다고 해서 지켜지는 게 아니라는 것을요. 가난은 죄가 아니라고 했지만 현실은 가난한 자들을 사지로 몰아넣고 있었습니다. 순옥은 남편의 젖은 옷을 갈아입혀 주며 결심했습니다. 내가 죽어서라도, 아니 영혼을 팔아서라도 이 원수들을 갚아주리라. 하지만 그 결심을 실천하기도 전에 순옥의 가슴이 다시 한번 뜨겁게 타오르듯 조여왔습니다. 여보, 지훈아. 순옥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바닥으로 쓰러졌습니다. 남편 만수와 아들 지훈이 비명을 지르며 달려왔지만 순옥의 눈앞은 이미 캄캄한 어둠 속으로 잠기고 있었죠. 그런데 그 순간 멀리서 들려오던 빗소리가 갑자기 멈추고 사방이 눈부신 백색 광채로 뒤덮이기 시작했습니다. 심장을 짓누르던 그 끔찍한 통증이 거짓말처럼 사라졌습니다. 방금 전까지 귓전을 때리던 남편의 비명과 아들의 울음소리도 멀어지더니 사방이 고요한 정적에 휩싸였죠. 마치 깊고 깊은 물속을 유영하는 기분이랄까요? 온몸을 휘감던 그 지긋지긋한 가난의 무게도 락스 냄새에 진동하던 파출부의 고단함도 더 이상 느껴지지 않았답니다. 아, 이제 죽었구나. 이렇게 끝나는구나. 순옥은 감긴 눈꺼풀 사이로 스며드는 따스한 햇살을 느꼈습니다. 죽음이 이렇게 따뜻한 것이었나 싶어 천천히 눈을 떴죠. 그런데 말입니다. 눈앞에 펼쳐진 풍경이 무언가 이상했습니다. 곰팡이가 쓸어 퀴퀴한 냄새가 나던 그 지하방이 아니었거든요. 볕이 잘 드는 작은 자취방, 벽에는 촌스러운 꽃무늬 벽지가 발라져 있고
머리맡에는 낡은 카세트 테이프가 놓여 있었습니다. 이게 다 뭐야? 여기가 대체 어디야? 순옥은 깜짝 놀라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몸이 너무나 가벼운 게 아니겠어요? 비만 오면 쑤시던 무릎도, 커피 세례를 받으며 굽혔던 허리도 아무런 통증이 없었죠. 무심코 내려다본 자신의 손을 보고 순옥은 비명을 지를 뻔했습니다. 낙스물에 불어 터지고 진물이 나던 옹이 진 손 대신 뽀얗고 매끄러운 젊은 여자의 손이 거기 있었으니까요. 순옥은 홀린 듯 방구석에 놓인 낡은 화장대, 거울 앞으로 기어갔습니다. 그리고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본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답니다. 거울 속에는 주름 하나 없는 팽팽한 피부, 맑은 눈망울을 가진 22살의 순옥이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꿈인가? 내가 지금 꿈을 꾸는 거야? 자신의 볼을 꼬집어 보니 아릿한 통증이 전해졌습니다. 꿈이 아니었죠. 분명히 느껴지는 생생한 감각, 방 안을 감도는 아침 공기의 서늘함까지 모든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순옥은 떨리는 손으로 바닥에 놔둔 신문을 집어들었습니다. 신문 상단에 찍힌 날짜를 본 순간 순옥의 눈동자가 세차게 떨렸습니다. 1992년 10월 24일 토요일. 세상에나 30년도 더 전인 과거로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남편 만수 씨와 결혼을 앞두고 시장통에서 부지런히 돈을 모으던 그 꽃다운 시절로 말이죠. 순옥은 믿기지 않는 현실에 털썩 주저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억울하게 퇴학당한 아들 지훈이, 커피 세례를 받으며 무릎 꿇었던 남편, 그리고 자신을 벌레 취급하던 서혜윤. 그 모든 비참한 기억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곧이어 순옥의 머릿속에 번뜩이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잠깐, 1992년이면 앞으로 대한민국이 어떻게 변할지 내가 다 알고 있잖아. 어디가 개발될지, 어떤 주식이 오를지, IMF가 언제 터질지 내가 다 겪어본 미래잖아. 그렇습니다. 순옥의 머릿속에는 지난 30년간의 대한민국 경제사가 통째로 들어있었습니다. 어느 땅이 금싸라기 땅이 되는지, 어떤 회사가 세계적인 대기업이 되는지, 심지어 훗날 가상화폐라는 것이 생겨 세상이 뒤집어지는 것까지 전부 다 기억하고 있었죠. 순옥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이번 생은 다를 것입니다. 아니, 달라야만 합니다. 착하게만 살다가 밟히고 무너졌던 지난날의 박순옥은 이제 죽었습니다. 지금 이 몸 안에는 자식의 인생이 짓밟히는 것을 목도하고 피눈물을 흘렸던 복수심에 불타는 60대 노련한 엄마의 영혼이 들어있으니까요. 서혜윤, 강백호, 너희들은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거나 꼬마이겠지. 기다려라. 너희들이 가진 그 돈과 권력, 이번엔 내가 다 가져와 주마. 내 가족을 건드린 대가가 얼마나 처참한지 똑똑히 보여줄 테니까. 순옥은 방 한구석에 놓인 낡은 가계부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기억을 더듬어 미래의 돈의 흐름을 적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신도시 개발 예정지, 주식 종목, 그리고 훗날 세상을 바꿀 기술들까지. 순옥의 손끝에서 가문의 운명을 바꿀 거대한 지도가 그려지고 있었답니다. 창밖으로 1992년의 활기찬 아침 풍경이 보였습니다. 사람들은 미래에 닥칠 위기와
기회를 전혀 모른 채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죠. 하지만 순옥의 눈은 오직 한 곳, 저 멀리 훗날 빌런들이 세상을 호령하게 될 강남의 들판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순옥은 낡은 외투를 걸치고 방을 나섰습니다. 주머니에는 결혼 자금으로 모아둔 쌈짓돈이 들어있었죠. 남들에겐 소박한 전셋집 마련할 돈이었겠지만 미래를 아는 순옥에게는 1,000조 원의 자산가로 가는 위대한 첫걸음의 씨앗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골목을 돌아 시장 입구에 들어선 순옥이 누군가와 정면으로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아야, 조심 좀 하지. 순옥의 앞을 가로막은 것은 낡은 오토바이에 배달 상자를 싣고 환하게 웃고 있는 청년 만수였습니다. 30년 전 허리가 굽기 전에 건장하고 늠름한 남편의 모습이었죠. 아가씨, 괜찮아요? 내가 너무 급하게 나오느라 어디 다친 데 없어요? 미래의 남편, 아니, 지금은 아직 남남인 청년 만수가 순옥의 팔을 잡으며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냈습니다. 순옥의 눈에 순식간에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커피 세례를 받으며 땅바닥을 기던 그 가엾은 남편이 이렇게 빛나는 청년이었다니요. 순옥은 당장이라도 그를 껴안고 싶었지만 간신히 마음을 억눌렀습니다. 어머나, 아가씨, 괜찮아요? 어디 다친 데는 없고. 오토바이에서 내린 젊은 만수가 당황해서 순옥의 팔을 부축했지요. 아, 이 따뜻한 온기. 30년 뒤에 그 굽어버린 등과 거친 손마디만 기억하던 순옥에게 지금 눈앞의 만수는 눈이 부실 정도로 싱그러운 청년이었답니다. 하지만 순옥은 그 반가움에 취해 있을 틈이 없었지요. 만수의 오토바이 뒷자리에 실린 신문 뭉치. 그 틈새로 보인 사진 한 장 때문이었거든요. 거기엔 교육계의 거목 서승만 이사장이라는 문구와 함께 한 남자가 인자하게 웃고 있었죠. 바로 훗날 지훈이를 퇴학시키고 남편에게 커피 세례를 퍼부었던 서혜윤의 아버지였습니다. 그 인자해 보이는 미소 뒤에 얼마나 추악한 권력이 숨어 있는지 순옥은 뼈저리게 알고 있었지요. 아가씨, 왜 그래요? 얼굴이 종이장처럼 하얘졌네. 내가 병원이라도 데려다 줄까? 걱정스레 묻는 만수의 목소리에 순옥은 간신히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리고는 만수의 손을 꽉 잡았지요. 만수 씨, 아니, 저기요. 혹시 지금 배달 가는 길이세요? 아, 예. 신문 배달 막바지인데. 근데 아가씨, 내 이름을 어떻게 알아요? 순옥은 아차 싶었지만 태연하게 둘러댔습니다. 아, 명찰에 적혀 있어서요. 저기, 부탁 하나만 해도 될까요? 지금 당장 저랑 어디 좀 같이 가주세요.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 순옥은 만수를 이끌고 자신의 자취방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장판 밑에 숨겨두었던 낡은 통장을 꺼냈지요. 그 안에는 만수와 결혼해서 살 조그만 전셋집을 구하기 위해 낮밤으로 파출부 일을 하며 모은 피 같은 돈이 들어 있었습니다. 아가씨, 이게 뭐예요? 이 돈을 왜 나한테 보여줘요? 만수는 영문을 몰라 눈을 동그랗게 떴지요. 순옥은 단호한 눈빛으로 만수를 바라보았습니다. 이 돈으로 땅을 살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저기 경기도 변두리 땅 말이에요. 네, 아가씨, 미쳤어요?
거긴 순 논밭에 맹지뿐인데 우리 이 돈으로 시내에 깨끗한 전셋집 구하기로 했잖아요. 조금만 더 모으면 번듯한 집에서 시작할 수 있는데 왜 갑자기? 만수는 펄쩍 뛰며 말렸습니다. 당연한 반응이었죠. 1992년 당시 분당이나 일산 같은 곳은 그저 흙먼지 날리는 시골 구석에 불과했으니까요. 하지만 순옥은 알고 있었습니다. 조만간 정부에서 신도시 개발 계획을 발표할 것이고 지금 이 푼돈이 훗날 수백억, 수천억의 가치를 지닌 황금알로 변할 거라는 사실을요. 만수 씨, 나 믿죠? 나 한 번만 믿어봐요. 나중에 우리 자식들이 돈 때문에 기죽고 권력 앞에 무릎 꿇는 꼴. 난 죽어도 못 봐요. 우리가 힘이 있어야 해요. 돈이 있어야 우리 가족을 지킬 수 있다고요. 순옥의 목소리에는 서러움과 분노, 그리고 강한 의지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만수는 평소 순하고 수줍음 많던 순옥의 입에서 권력이니 가족을 지키는 힘이니 하는 거창한 말이 나오자 당황스러웠지만 이상하게도 그녀의 눈빛만큼은 거짓이 아닌 것 같았지요. 결국 순옥은 만수를 설득해 복덕방으로 향했습니다. 낡은 지도를 펼쳐놓고 파리를 쫓던 복덕방 노인은 웬 젊은 처자가 나타나 아무도 안 사는 논바닥을 사겠다고 하자 코웃음을 쳤답니다. 세댁, 거긴 사봐야 농사밖에 못 지어. 돈 버리는 짓이라니까. 차라리 시내 쪽 상가를 알아봐. 아니요, 어르신. 저는 이쪽 서현동이랑 순회동 일대 땅을 원해요. 있는 대로 다 보여주세요. 순옥은 거침없이 지도를 가리켰습니다. 미래에 가장 비싸질 핵심 요지만 콕콕 집어내는 순옥의 손길에 노인의 눈동자가 심상치 않게 빛나기 시작했지요. 사실 그 땅들은 서승만 이사장의 사학재단에서 쓸모없다며 헐값에 내놓으려던 부지였거든요. 순옥은 떨리는 손으로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자신의 전 재산, 그리고 만수가 모은 쌈짓돈까지 탈탈 털어 넣은 도박이었지요. 하지만 이건 도박이 아니라 확정된 승리였습니다. 계약을 마치고 나오는 길, 순옥은 하늘을 향해 길게 숨을 내뱉었습니다. 서혜윤, 내 아버지가 버린 이 땅이 훗날 너를 무너뜨릴 거대한 성벽이 될 거다. 그런데 말입니다. 복덕방 문을 열고 나가려던 순옥의 앞을 검은색 정장을 입은 사내들이 가로막는 게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들 사이로 신문 기사에서 방금 봤던 서승만 이사장이 직접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방금 그 땅을 자네들이 샀나? 거참 젊은 사람들이 안목이, 아니, 운이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군. 서승만은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순옥을 훑어보았습니다. 30년 뒤의 악연이 지금 이 자리에서 다시 시작되려 하고 있었지요. 서승만의 그 비릿한 웃음. 30년 뒤 사학재단 이사장으로 군림하며 우리 지훈이를 나락으로 밀어넣었던 그 오만한 얼굴이 지금 눈앞에 있었답니다. 넉넉히 값을 쳐주겠다며 계약서를 가로채려는 그 가증스러운 손길에 순옥은 온몸에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죠. 하지만 지금의 순옥은 예전에 그 힘없는 파출부가 아니었거든요. 죄송하지만 이 사장님, 저는 이 땅을 팔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순옥은 서승만의 손에 들린 계약서를 낚아채듯 다시 가져왔습니다. 만수 씨는 옆에서 사색이 되어
순옥 씨, 저분 교육계에서 아주 대단한 분이라는데 하며 옷소매를 붙잡았지만 순옥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지요. 서승만은 예상치 못한 거절에 얼굴 근육을 파르르 떨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이봐, 아가씨. 젊은 사람이 욕심이 과하면 화를 부르는 법이야. 그 땅, 우리 재단에서 캠퍼스 부지로 낙점해 둔 곳이라네. 자네 같은 장사꾼이 쥐고 있어 봐야 세금만 내지 무슨 소용이 있겠나? 내가 3배를 쳐주지. 이 정도면 자네 평생 만져보지도 못할 돈이야. 3배라니요. 훗날 수천 배, 수만 배가 될 황금 땅을 두고 3배에 넘기라니. 정말 가소롭기 짝이 없었죠. 순옥은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서승만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이 사장님, 세상에는 돈보다 귀한 미래라는 게 있는 법이죠. 이 땅은 조만간 대한민국에서 가장 비싼 흙이 될 겁니다. 그러니 헛수고하지 마시고 돌아가시죠. 아, 그리고 따님, 교육에 신경 좀 쓰셔야겠어요. 나중에 큰 화가 될 것 같거든요. 서승만은 뭐? 내가 감히 누굴 가르치려 들어 라며 소리를 질렀고 검은 정장의 사내들이 순옥을 위협하듯 다가왔습니다. 만수 씨가 순옥의 앞을 가로막으며 몸을 던지려던 그 일촉즉발의 순간이었죠. 복덕방 문이 열리며 묵직한 지팡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허허, 서 이사장, 자네가 여기서 웬 젊은이들을 상대로 행패인가? 교육자라는 사람이 채통도 없이 말이야. 백발이 성성하지만 문빛만큼은 청년보다 날카로운 노신사, 바로 재계의 숨은 거물이라 불리는 김 회장이었습니다. 그는 당시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하이테크 산업에 투자해 엄청난 부를 일군 인물이었죠. 서승만은 김 회장을 보자마자 꼬리를 내린 강아지처럼 얼굴색을 바꾸며 굽신거리기 시작했답니다. 아이고, 김 회장님, 여긴 어쩐 일로. 그저 이 젊은 친구들이 뭘 잘 모르는 것 같아 조언 좀 하던 중이었습니다. 김 회장은 서승만을 무시한 채 순옥을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는 허허 웃으며 순옥의 손에 든 계약서를 슬쩍 보더니 입을 열었죠. 처자, 자네가 고른 이 땅, 여긴 개발이 안 되면 그냥 맹지일 뿐인데 뭘 믿고 전 재산을 걸었나? 혹시 사기꾼 말에 속은 건 아닌가 해서 묻는 걸세. 순옥은 김 회장이 자신을 시험하고 있다는 걸 단번에 눈치챘습니다. 미래의 김 회장은 정직하고 안목 있는 인재를 키우기로 유명했거든요. 순옥은 김 회장의 눈을 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저는 사기를 당한 게 아니라 미래를 산 겁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땅뿐만 아니라 기술의 시대가 올 거예요. 반도체라는 것, 그리고 컴퓨터라는 것이 세상을 지배하겠죠. 저는 이 땅을 팔아 그 미래에 투자할 종잣돈을 만들 생각입니다. 그 순간 김 회장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1990년대 초반에 반도체와 IT 기술의 가치를 꿰뚫어보는 젊은 여자가 있다니 이건 기적 같은 일이었거든요. 김 회장은 한참 동안 순옥을 바라보더니 지팡이를 짚고 다가와 순옥의 어깨를 툭툭 쳤습니다. 허허, 참으로 기묘한 인연이군. 처자, 자네 눈에는 내가 보지 못하는 무언가가 보이는 모양이야. 좋다. 이 서승만이, 이 사장이 자네를 괴롭히지 못하게
내가 보증을 서지. 대신 자네가 말한 그 미래가 무엇인지 나에게도 좀 더 자세히 들려줄 수 있겠나? 김 회장의 조력자가 생긴 셈이었죠. 서승만은 분함에 입술을 깨물며 물러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만수 씨는 순옥 씨, 당신 정말 대단해. 대체 그런 건 어디서 배운 거야? 라며 감탄을 금치 못했죠. 순옥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김 회장과 함께 근처 찻집으로 향했습니다. 찻집에 앉은 김 회장은 순옥에게 하얀 도화지와 펜을 건넸습니다. 자네가 생각하는 10년 뒤의 대한민국 지도를 그려보게. 순옥은 망설임 없이 펜을 들었죠. 삼성전자, 현대차의 성장, 그리고 미국 나스닥의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순옥의 손끝에서 30년의 역사가 압축된 투자 지도가 그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김 회장은 그 그림을 보며 손을 파르르 떨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예측이 아니야. 자네, 혹시 신기가 있는 건가? 아니면 정말 미래에서 온 사람인가? 순옥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저 가난이 지독해서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공부를 좀 했을 뿐입니다. 회장님. 김 회장은 그날로 순옥을 자신의 개인 투자 고문으로 위촉하며 파격적인 제안을 했습니다. 김 회장의 자금력과 순옥의 미래 기억이 만나는 순간 대한민국을 뒤흔들 거대한 부의 엔진이 가동되기 시작한 것이었죠. 순옥은 그 돈으로 가장 먼저 무엇을 했을까요? 바로 훗날 지훈이를 괴롭힐 빌런 가문의 뿌리부터 흔들기 위한 주식 매집에 들어갔답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나고 순옥의 통장 잔고에는 상상할 수 없는 숫자들이 찍히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호사다마라고 했던가요? 순옥과 만수의 성공 소문이 시장통에 퍼지자 시기 질투에 눈먼 무리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들 뒤에는 서승만의 지시를 받은 아주 익숙하고 비열한 얼굴이 숨어 있었죠. 어질러진 자취방 바닥에 주저앉아 숨을 몰아쉬던 순옥은 떨리는 손으로 괴한이 흘리고 간 지갑 속 메모를 다시 읽어 내려갔습니다. 세상에나 거기 적힌 이름들은 단순한 명단이 아니었거든요. 훗날 서승만 이사장이 사학재단을 통해 디자금을 세탁하던 차명 계좌의 원조 명단이었던 겁니다. 게다가 사진 속의 어린 조혜란, 훗날 서혜윤의 집에서 함께 순옥을 괴롭히던 그 악랄한 인물이 서승만의 숨겨진 혈육이었다는 사실까지 알게 되었으니 심장이 터질 듯 뛰는 게 당연했지요. 이게 다 연결되어 있었어. 처음부터 저들은 악마의 씨앗이었던 거야. 순옥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30년 뒤에 당했던 수모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며 분노가 치밀어 올랐죠. 하지만 지금은 울고 있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적들이 벌써 내 냄새를 맡고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증거였으니까요. 순옥은 곧장 김 회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래를 아는 순옥에게 김 회장은 가장 강력한 방패이자 칼날이었거든요. 다음 날 김 회장의 저택을 찾은 순옥의 눈빛은 어제와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20대의 맑은 눈망울 속에 60대의 노련함과 복수심이 서늘하게 일렁이고 있었지요. 김 회장은 차를 한 모금 마시며 순옥을 유심히 살폈습니다. 처자, 간밤에 불청객이 다녀갔다며? 서승만이 그자가 자네를 아주 우습게 본 모양이야. 회장님, 저는
그들에게 단순히 땅을 뺏기지 않는 것으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그들이 가진 부정한 권력의 뿌리부터 뽑아버릴 생각입니다. 순옥은 가져온 메모를 김 회장 앞에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1993년에 닥쳐올 거대한 폭풍, 바로 금융실명제에 대해 넌지시 운을 뗐지요. 아직 누구도 예상치 못한 정권의 핵심 비밀을 순옥이 읊조리자 김 회장의 찻잔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자네, 지금 그게 무슨 소린가? 실명제라니? 그건 나라 전체를 뒤흔들 폭탄이야. 그걸 자네가 어떻게 믿으셔야 합니다. 회장님, 조만간 가짜 이름으로 숨겨둔 돈들은 종이 조각이 될 거예요. 서승만 이사장이 지금 저를 괴롭히는 이유도 저 명단 속 자금들을 세탁할 땅이 필요해서일 테고요. 저희는 역으로 그들이 가진 가짜 돈들을 진짜 가치 있는 미래 산업으로 흡수할 겁니다. 순옥의 제안은 대담했습니다. 서승만이 땅을 사기 위해 끌어모은 사채 자금을 역이용해 강씨 바닥을 치던 우량 주식들을 대량으로 매집하는 작전이었죠. 특히 훗날 세계 1위가 될 반도체 기업의 주식을 김 회장의 자금력으로 쓸어 담기 시작했습니다. 1990년대 초반 반도체가 뭔지도 모르던 시절에 순옥은 전 재산을 걸고 미래를 사들인 것이지요. 한편 아무것도 모르는 만수 씨는 순옥이 위험한 일에 휘말린 건 아닌지 노심초사했습니다. 낡은 오토바이를 몰고 순옥의 집 앞을 지키던 만수는 정장을 차려입고 김 회장의 차에서 내리는 순옥을 보고 넋이 나가고 말았답니다. 순옥 씨, 대체 어디 갔다가 이제 와요? 그 사람들은 누구고 당신 진짜 괜찮은 거예요? 걱정이 뚝뚝 묻어나는 만수의 목소리에 순옥은 가슴이 찡했습니다. 나중에 우리 지훈이를 위해 커피 세례를 견디던 그 착한 남편. 순옥은 만수의 거친 손을 꼭 잡으며 환하게 웃어 보였지요. 만수 씨, 이제 배달 일 그만둬도 돼요. 아니, 이제 만수 씨가 배달차 수백 대를 굴리는 사장님이 되게 해줄게요. 나 믿죠? 아니, 나는 사장님 같은 거 몰라도 되는데. 그냥 당신만 무사하면 되는데. 만수의 투박한 진심에 순옥은 다시 한번 복수의 칼날을 다듬었습니다. 이 착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저 악귀 같은 빌런들을 짓밟고 일어서야 했으니까요. 작전은 신속하게 진행되었습니다. 김 회장의 지휘 아래 서승만이 차명으로 투자했던 땅 주변의 상권들을 순옥이 미리 선점해버렸죠. 서승만이 땅을 개발하려 해도 순옥의 허락 없이는 입구조차 만들 수 없게 된 겁니다. 돈줄이 막히기 시작한 서승만은 미친 듯이 날뛰었습니다. 그리고 몇 달 뒤 순옥의 예언대로 대한민국 경제를 뒤흔든 금융실명제가 전격 발표되었습니다. 가짜 이름으로 돈을 숨겼던 고위층과 빌런들은 혼비백산하여 돈을 세탁할 곳을 찾았지만 이미 모든 통로는 순옥과 김 회장이 장악한 뒤였지요. 순옥의 통장 잔고는 하루가 다르게 0이 불어났습니다. 10억, 100억, 아니 그 이상의 숫자가 찍히는 것을 보며 순옥은 차갑게 미소 지었습니다. 60년 평생 파출부 일을 하며 손가락이 닳도록 벌어도 만져보지 못할 돈이 단 몇 달 만에 산더미처럼 쌓인 것이지요. 하지만 승리감에 도취해 있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돈의 냄새를 맡은 쥐새끼들이 가장 먼저
움직이는 법이니까요. 서승만의 집안에서 가장 영악하기로 소문난 어린 시절의 서혜윤. 아직 성인이 되기도 전인 그녀가 자신의 아버지가 몰락해가는 것을 보고 직접 순옥을 찾아오기에 이르렀습니다. 죽고 싶어서 환장한 거 아니면 지금 당장 그 주식 다 내놔. 고급 레스토랑의 정적을 깨는 새파랗게 어린 계집애의 소리치기. 세상에나 여러분, 저 오만한 눈빛 좀 보세요. 훗날 우리 지훈이를 나락으로 밀어넣고 남편 만수 씨의 머리 위에 뜨거운 커피를 쏟아붓던 그 서혜윤이 지금은 드저 도끼만 가득 찬 여고생의 모습으로 내 앞에 서 있는 게 아니겠어요? 순옥은 테이블 위에 놓인 차가운 물을 한 모금 마시며 속으로 차갑게 웃었답니다. 그래, 내가 지금은 내 아비 권력 믿고 세상 무서운 줄 모르겠지. 얘야, 남의 물건을 내놓으라 할 때는 예의부터 배우고 와야지. 내 아버지가 그렇게 가르치더냐? 순옥의 차분하지만 뼈가 있는 말투에 서혜윤의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달아올랐죠. 제 아비 서승만이 금융실명제 때문에 디자금이 묶여 쩔쩔매는 꼴을 보고는 그 화풀이를 하러 겁도 없이 순옥을 찾아온 것이거든요. 혜윤은 명품 가방을 식탁에 쾅 내려놓으며 독서를 내뱉었습니다. 파출부나 하던 주제에 운 좋게 땅 좀 샀다고 내가 뭐라도 된 줄 알아? 우리 아빠가 마음만 먹으면 너 같은 건 쥐도 새도 모르게 치워버릴 수 있어. 좋은 말로 할 때 주식 양도 서류에 도장 찍어. 순옥은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는 혜윤의 앞으로 다가갔죠. 60년 세월의 풍파를 겪은 여왕의 기운이 20대의 젊은 육체를 통해 뿜어져 나오자 기세등등하던 혜윤도 주춤하며 뒤로 물러섰답니다. 순옥은 혜윤의 귓가에 대고 아주 낮고 서늘한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혜윤아, 너는 앞으로 아주 많은 걸 잃게 될 거야. 내가 당연하게 누리던 그 돈, 그 권력, 그리고 내가 미래에 낳게 될 그 귀한 아들까지. 내가 하나도 남김없이 다 무너뜨려 줄 테니까 가서 내 아버지한테 전해라. 박순옥이가 기다리고 있다고. 혜윤은 순옥의 눈빛에 설이 날 수 없는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지르며 도망치듯 레스토랑을 빠져나갔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일 뿐이었죠. 순옥은 그날 이후 자신의 인생뿐만 아니라 앞으로 태어날 자식들의 운명을 통째로 재설계하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만수 씨를 불러 앉혔습니다. 만수 씨, 이제 우리 결혼해요. 그리고 약속해줘요. 어떤 일이 있어도 내 옆에서 건강하게 그리고 강하게 버텨주겠다고. 만수 씨는 영문도 모른 채 순옥의 손을 잡고 눈물을 글썽였죠. 순옥 씨가 하자면 뭐든 할게요. 나 이제 배달 일 그만두고 당신이 말한 그 유통 공부 시작했어요. 그렇습니다. 순옥은 만수를 단순한 사업가가 아닌 훗날 대한민국 물류를 장악할 거물로 키워내기 시작했습니다. 미래의 지식을 총동원해 어떤 회사를 인수해야 할지, 어떤 사람을 곁에 두어야 할지 만수에게 하나하나 가르쳤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한 건 가문의 힘이었습니다. 몇 년의 시간이 흐르고 순옥의 배 속에는 그토록 그리워하던 아들 지훈이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전생에서는 가난 때문에 제대로 된 영양제 한 알 못 먹이고 낳았던 아이였죠.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최고의 환경에서
최고의 교육을 준비하며 순옥은 태교 대신 법학과 경제 서적을 읽었습니다. 지훈아, 엄마가 너를 이 세상 그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무적의 거인으로 키워줄게. 법과 권력, 그리고 무력까지. 너는 빼앗기는 자가 아니라 지배하는 자가 될 거란다. 순옥의 재산은 이제 조 단위를 넘어섰습니다. 김 회장의 든든한 지원 아래 그녀는 서승만 이사장의 사학재단이 소유한 땅들을 하나둘씩 야금야금 사들였습니다. 거미줄을 치듯 빌런 일가를 사방에서 압박해 들어간 것이지요. 서승만은 자금줄이 마르자 결국 가장 아끼던 금싸라기 부지를 매물로 내놓을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승승장구하던 순옥에게 생각지도 못한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서승만이 몰락의 위기에서 마지막으로 선택한 카드가 바로 정치권과의 결탁이었거든요. 그는 당시 정권의 실세에게 거액의 뇌물을 바치며 순옥의 사업체를 압수수색하라는 공작을 펼쳤습니다. 어느 날 새벽 순옥의 저택 앞으로 수십 대의 검은 차들이 들이닥쳤습니다. 만수 씨는 만삭의 순옥을 감싸 안으며 앞을 가로막았지만 수사관들은 거칠게 집안을 뒤엎기 시작했죠. 박순옥 씨, 외환관리법 위반 및 탈세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순옥은 차가운 수갑이 손목에 채워지는 순간에도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이끌고 온 서승만과 어느덧 대학생이 되어 비열한 웃음을 짓고 있는 서혜윤을 똑바로 쳐다보았죠. 이사장님, 저를 여기 가두면 모든 게 해결될 줄 아셨나요? 제 변호인단이 누군지 확인은 해보셨어야죠. 순옥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저택의 대문을 열고 수십 명의 정장을 입은 사내들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네로라 하는 최고 로펌의 변호사들이자 순옥이 지난 몇 년간 남몰래 장학금을 주며 키워온 순옥의 아이들이었죠. 세상에 여러분, 인생사 세옹지 말하더니 이보다 더 통쾌한 일이 또 있을까요? 지난번 우리 순옥 씨가 서승만 이사장의 코를 납작하게 해준 뒤로 이번엔 남편 만수 씨의 차례가 돌아왔답니다. 전생에서 만수 씨가 어떤 수모를 당했는지 다들 기억하시죠? 아들의 앞날을 위해 무릎을 꿇고 머리 위로 쏟아지는 뜨거운 커피를 온몸으로 받아내던 그 가냘픈 아버지의 뒷모습 말이에요. 하지만 이번 생은 다릅니다. 순옥 씨의 치밀한 설계 아래 만수 씨는 더 이상 택배 박스나 나르는 일용직 노동자가 아니었거든요. 어이, 거기 최 씨. 눈은 장식으로 달고 다녀? 박스 똑바로 안 쌓아? 이거 망가지면 내 농 월급에서 깔 줄 알아. 경기도의 한 거대 물류 창고. 쩌렁쩌렁하게 울려 퍼지는 욕설의 주인공은 바로 이 물류 회사의 사장 김간혜였습니다. 전생에서 만수 씨를 벌레 보듯하며 허리가 끊어질 듯 일하는 그에게 사사건건 갑질을 일삼던 그 못된 인간이지요. 김 사장은 오늘도 거만하게 뒷짐을 진 채 일꾼들을 쥐 잡듯 잡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갑자기 창고 정문으로 최고급 검은색 승용차들이 줄지어 들어오는 게 아니겠어요? 뭐야? 이 귀한 차들이 여기 웬일이야? 김 사장은 허겁지겁 단추를 채우며 차 앞으로 달려갔죠. 혹시나 큰 손님이라도 왔나 싶어 입꼬리를 실룩거리면서 말이에요. 하지만 차 문이 열리고 내린 사람을 본 순간 김 사장의 얼굴은
석상처럼 굳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맞춤 정장을 쫙 빼입고 눈부시게 닦인 구두를 신은 남자가 내렸는데 그게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자기가 맨날 최 씨라고 부르며 무시하던 만수 씨였거든요. 아니, 최 씨? 내가 여길 왜? 아니, 어떻게 이런 차를? 김 사장이 말을 더듬자 만수 씨 뒤를 따르던 비서진 중 한 명이 서류 뭉치를 턱 내밀었습니다. 김 사장님, 예의를 갖추시죠. 이분은 오늘부로 이 물류 회사를 포함해 전국 50개 지점을 인수한 JS 유통그룹의 최만수 회장님이십니다. 창고 안에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김 사장의 입은 다물어질 줄 몰랐고 옆에서 땀 흘리며 일하던 동료들은 아니, 저 사람이 진짜 우리가 알던 만수 씨 맞아? 하며 웅성거리기 시작했죠. 만수 씨는 예전처럼 주눅든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당당한 풍채로 김 사장의 앞에 섰지요. 순옥 씨가 곁에서 수년간 공들여 키워낸 거물의 기운이 뿜어져 나왔답니다. 김 사장님, 오랜만이군요. 그동안 우리 직원들한테 참 각별하게 대해주셨다고 들었습니다. 만수 씨의 낮은 목소리에 김 사장은 식은땀을 줄줄 흘리며 손을 비벼댔습니다. 아이고, 최 회장님, 제가 뭘 몰라 뵙고 그게 다 회사를 아끼는 마음에서 그랬던 겁니다. 허허, 살려주십시오. 하지만 만수 씨는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김 사장의 어깨를 툭툭 쳤습니다. 그리고는 비서에게 아주 짧은 명령을 내렸죠. 김 사장의 해임 서류는 준비됐나? 아, 그리고 이 창고에 빈자리가 하나 있다고 했지? 네, 회장님. 현재 하차장에 말단 아르바이트 자리가 하나 비어 있습니다. 만수 씨는 김 사장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김 사장님, 당신이 그렇게 강조하던 현장 경험을 이제 직접 해보실 시간입니다. 오늘부로 당신은 이 창고의 최말단 하차 조장으로 발령냅니다. 거절하면 그동안 횡령한 장부들 바로 검찰로 넘길 테니 알아서 선택하시죠. 세상에나 여러분, 김 사장의 얼굴이 흙빛으로 변하는 꼴 좀 보세요. 만수 씨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예전에 자신이 쏟아지는 커피를 맞으며 닦았던 그 자리로 김 사장을 데려갔죠. 그리고는 비서가 건네는 뜨거운 커피 한 잔을 김 사장 앞에서 천천히 흔들어 보였습니다. 김 사장은 회장님, 제발 그것만은 하며 바닥에 넙죽 엎드렸답니다. 겁내지 마세요. 난 당신 같은 악마가 아니니까. 이 커피는 당신이 앞으로 쏟아야 할 땀 대신 내가 마시겠습니다. 대신 당신은 여기서 내가 겪었던 그 고통을 단 한 방울도 빠짐없이 다 겪어보게 될 겁니다. 만수 씨는 커피를 단숨에 들이켜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차에 올랐습니다. 창고 밖으로 나가는 만수 씨의 차창 너머로 빨간 조끼를 입고 끙끙대며 무거운 상자를 옮기기 시작한 김 사장의 비참한 모습이 멀어져 갔죠. 그날 저택으로 돌아온 만수 씨를 순옥 씨가 환하게 맞이했습니다. 여보, 고생 많았어요. 이제 가슴속 응어리가 좀 풀려요? 순옥 씨의 물음에 만수 씨는 아내의 손을 꼭 잡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순옥 씨 덕분이야. 이제 우리 가족 그 누구도 우습게 못 봐. 하지만 말입니다. 기쁨도 잠시였습니다. 복수의 톱니바퀴가
돌아갈수록 벼랑 끝에 몰린 쥐새끼들은 더 독한 이빨을 드러내기 마련이지요. 감옥에 갈 위기에 처한 서승만 이사장이 마지막 수단으로 순옥 씨의 가장 아픈 구석을 건드리기로 작정한 모양입니다. 그날 밤 지훈이가 다니는 학원 앞으로 검은색 벤 차량 한 대가 은밀하게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지훈이가 나오자마자 복면을 쓴 사내들이 지훈이를 낚아채 차 안으로 밀어 넣었죠. 여러분, 지난 부 마지막에 우리 귀한 지훈이가 납치되는 장면 보시고 다들 밤잠 설쳐가며 걱정하셨죠. 아이고, 저 어린 것을 어쩌나. 박순옥이가 그렇게 똑똑하다더니 아들 단속은 왜 저리 못했나 하며 혀를 차시는 분들도 계셨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순옥 씨가 누굽니까? 30년 뒤의 지옥을 미리 보고 온 사람 아니겠어요? 적들이 가장 비열한 방법으로 나올 거라는 것쯤은 이미 계산기에 다 넣어두었답니다. 어두컴컴한 폐창고 안 의자에 묶인 채 고개를 숙이고 있는 지훈의 앞으로 구두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전생에서 우리 지훈이를 나락으로 밀어넣었던 악마의 자식 강백호였죠. 이번 생에서도 서혜윤의 치맛바람 뒤에 숨어 온갖 악행을 저지르던 백호는 입에 물고 있던 껌을 지훈의 발등에 뱉으며 비열하게 웃었습니다. 야, 최지훈. 너네 엄마가 돈 좀 벌었다고 내가 진짜 대단한 놈이라도 된 줄 알았지? 너는 그냥 우리 집 화장실 닦던 파출부 아들일 뿐이야. 알았어? 백호는 옆에 있던 부하들에게 눈짓을 했습니다. 전생에서 지훈의 교복을 찢고 얼굴을 피떡으로 만들었던 그 끔찍한 폭행이 다시 시작되려는 일촉즉발의 순간이었죠. 하지만 말입니다. 고개를 숙이고 있던 지훈의 입가에 묘한 미소가 번지는 게 아니겠어요? 지훈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백호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그 눈빛은 겁에 질린 고등학생의 것이 아니라 마치 사냥감을 몰아넣은 맹수의 그것과도 같았답니다. 강백호, 너는 참 변하지를 않는구나.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아니, 내가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넌 모르겠지. 뭐, 이 새끼가 미쳤나? 야, 때려. 숨만 붙어 있게 아주 작사를 내버려. 백호의 명령에 사내들이 주먹을 휘두르려던 그때였습니다. 창고 천장에 달린 스피커에서 치익거리는 소음과 함께 익숙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죠. 서혜윤 사모님, 아니, 이제는 범죄자 어머니라고 불러야 할까요? 지금 실시간으로 중계되는 이 화면 아주 화질이 좋죠? 우리 아들 지훈이가 직접 개발한 초소형 렌즈라 성능이 아주 끝내준답니다. 바로 순옥 씨의 목소리였습니다. 깜짝 놀란 백호가 지훈의 교복 단추를 확인하자 거기엔 보이지도 않을 만큼 작은 카메라 렌즈가 번뜩이고 있었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훈은 납치당한 게 아니라 제 발로 적의 소굴로 들어간 것이었습니다. 놈들의 갑질과 폭행 증거를 전 국민 앞에 생중계하기 위해서 말이죠. 순옥 씨는 이미 김 회장의 인맥을 동원해 방송국과 검찰 그리고 교육청 관계자들을 한자리에 모아두고 있었습니다. 대형 스크린에는 백호가 지훈을 조롱하고 폭행을 지시하는 장면이 실시간으로 송출되고 있었고 그 자리에는 새파랗게 질린 서혜윤도 앉아 있었지요. 이게 뭐야? 당장 꺼. 이건 조작이야. 서혜윤이 비명을 지르며
스크린으로 달려들었지만 순옥 씨는 차가운 눈빛으로 그녀를 막아섰습니다. 조작이라니요? 당신 아들 입에서 나온 저 추악한 대사들, 당신이 평소에 집에서 짓거리던 말들, 그대로 아닌가요? 아, 그리고 혜윤 씨. 지금 경찰들이 그 창고로 가고 있는데 당신이 아들 죄를 덮으려고 성사들한테 찔러준 뇌물 장부. 그것도 이미 검찰 손에 들어갔답니다. 창고 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지우는 어느새 밧줄을 풀고 일어나 달려드는 사내들을 화려한 무술 솜씨로 제압해버렸죠. 전생에 나약했던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엄마 순옥 씨의 설계 아래 10년 넘게 공수도와 절권도를 익히며 몸과 마음을 단련해 온 준비된 독수자였으니까요. 지우는 바닥에 주저앉아 덜덜 떨고 있는 백호의 멱살을 잡아 올렸습니다. 그리고 전생에서 지훈이 당했던 그 억울한 눈물만큼 더 차갑고 단단한 목소리로 속삭였지요. 백호야, 억울해하지 마. 이건 내가 지은 죄의 아주 작은 일부일 뿐이니까. 이제부터 내가 갈 곳은 학교가 아니라 아주 좁고 차가운 방이 될 거야. 멀리서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서혜윤은 미친 듯이 소리를 지르며 순옥 씨의 머리채를 잡으려 했지만 순옥 씨는 우아하게 피하며 그녀의 귀에 대고 마지막 일침을 가했답니다. 기억하니? 내 아들 퇴학시키면서 내가 했던 말. 쓰레기가 같은 공기를 마시는 게 소름 끼친다고 했지? 이제 그 소름 끼치는 공기, 너랑 내 아들이 감옥에서 실컷 마시게 해줄게. 하지만 여러분, 악마의 뿌리는 생각보다 깊은 법이지요. 아들이 체포되는 순간에도 서혜윤은 마지막 비장의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녀는 눈을 뒤집으며 실성한 듯 웃더니 품 안에서 서류 한 장을 꺼내 순옥 씨의 면전에 던졌습니다. 박순옥, 내가 다 이긴 것 같지? 천만에 내가 그렇게 애지중지하는 그 땅, 그 재단, 이미 법적으로 내 손에 넘어오게 되어 있어. 내가 모르는 아주 거대한 비밀이 이 서류 안에 있거든.